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26일 잠시 후면 오찬 시간이 되는데요.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제가 내년 3월 9일 서초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저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 그리고 정권교체, 윤석열 후보를 통한 정권교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 유권자, 또 이 해외에 있는 동포 유권자들을 향해서 제가 불철주야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러한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구독, 권유를 많이 해 주시고요. 서초 갑지역 모든 반포동, 그리고 방배 1동과 4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인들 계시면은 꼭 전옥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당부해 주십사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지금 막 나왔어요.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역시 갤럽답다. 그래서 지난번에 긍정평가율이 34로 바닥을 쳤는데요. 거의 37%로 또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또 떨어졌어요. 55로.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편차가 18%로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평가가요, 제일 많이 늘어난 연령층은 이 40대입니다. 40대 긍정평가가요, 무려 57%로 늘어났고, 다음이 30대 41%, 그 다음에 50대가 39%고요, 39%, 그 다음에 60대에서도 긍정평가가 31%나 되고 있어요. 이거 하여튼 좀 이상하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 40대 긍정평가율은 무려 지난주에 40%에서 17%나 올랐어요. 그리고 30대 역시 11%가 올라서 41%.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30대와 40대가 대선을 앞두고 결집하는 모습. 이 이유 중에 하나는요, 21일 날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이유, 갤럽에서 얘기하는데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2017년도 진보층, 자기가 진보라고 했던 자칭 37%였는데 4년 10개월 만에 22%로 15%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탈진보 인사가 15%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탈진보 인사들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윤석열 측의 하나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요,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하는 층은 30%, 그리고 중도층, 유보층이 무려 48%입니다. 그래서 이 48%에 해당되는 유보층과 이 중도층, 이거를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으로 빨리 만드는 이런 작업을 급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도가 48, 보수가 30, 진보가 22. 그래서요,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전에 탄핵 이후에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우리 보수 쪽으로 다시 유리한 방향으로 컴백하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선대위 출범과 관련해서 윤석열 측과 그 다음에 이 김종인 측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갈등이 지지율을 까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가는 이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OBS가 미디어스 의뢰로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이 경우에는 43.8%, 그리고 이재명은 39.6%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11월 2주차 때는 47.6이었는데 43.8로 약 4% 정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39.6이었는데 2주 전에는 35.4였습니다. 그래서 4%가 올라갔어요. 이것이 하나의 이제 추세로 지금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양자 대립의 경우는요, 윤석열 후보가 46.5, 이재명 41.2. 그래서 여전히 5%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심상정은 5.2, 안철수는 2.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OBS 여론조사에서도 우선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요. 어제 나왔던 N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윤석열 35, 이재명 32입니다. 자, NBS도요, 친정부 성향이 강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뭉쳐 있어요. 네 군데가.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3%가
리드하고 있고 또 이 당선 가능성에서도 윤석열 40, 이재명이 38입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우세가 계속되고는 있는데 이럴 때 말이죠.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대위에 조속한 확고한 출범이 매우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선대위 출범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두 분이 윤석열과의 갈등적 국면으로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와 연일 메시지를 입장문을 맺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 그동안에는 이제 거의 일방적으로 김종인 편에 서서 입장을 내놓다가 요즘은 다시 살짝 윤석열 쪽으로 또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씩 충성스러운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라디오에 나와서 입장을 내놨는데 이제는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또는 김병준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한다.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요, 조직 구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대위 체제를 잘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총괄 그다음에 2명의 상임 선대위원장 이런 있는 3단계 선대위원장 체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라는 문제로 결국은 귀결된다. 자, 그러면서요 이 김병준 선대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대위 내에서 이 김종인 위원장과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면 김병준 위원장이 다른 특위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요 이거야말로 전적으로 윤 후보의 판단 사항이다. 김종인과 김병준 이게 약간 솔로몬의 재판같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후보가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여러분들 뭐 솔로몬 재판에서 친모는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가지라 라는 판결에 대해서 친권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즉 김병준을 포기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윤 후보 측근들이 익명 인터뷰를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당내의 윤 후보 측근 중에 누가 또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영입할 때는 그것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영입하고자 하는 쪽이 최후 통첩을 달리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서요, 이 본인은 윤 후보 측근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적당히 하라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저도 뭐 누군지는 대충 짐작이 가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더듬어 보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선대위에서는 자리 다툼을 할 게 아니다. 이 일을 갖고 다투어라 이러면서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종의 경고 메시지죠. 그러면서 내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걸 찾아 나서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안 나와서 독전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실물을 볼 사람들이 우리 당이 많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제가 유세차도 하고 뉴비디오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원래 당 대표는 느긋하게 가가지고 나중에 유사차에서 마이크나 잡고 이런 자리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당내 오랜 선거 패배로 저희가 보수정당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겼지 그전까지 4연패 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잘 치러본 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당 대표가 최전선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다들 알아서 하셔야 한다. 이렇게 뼈있는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아무래도 우리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우선 일사불란하게 어떤 지시를 내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어떤 지시를 내리고 할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선거에서는 잘하는 사람보다 실수한 사람이 부각되어 가지고 그 사람만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장서서 일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윤 후보 측에서는 익명 인터뷰로 김종인 위원장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3배수로 총괄 선대위원장 더 고민할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말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식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자극하는 언사들을 계속 언론에 내고 있다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원로로 대접하고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영입되는 쪽에서 내 조건을 안 받으면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할 수 있어도 이건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후보 주변의 측근들이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요, 이 뭐라 그럴까요? 최후 통첩 설과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주접들 떨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막말성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도 똑같이 지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고, 그러면서도요, 윤석열 후보하고는 아주 사이가 좋고 윤석열 후보는 각별히 모시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막 보도된 내용인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지금 막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이제 26일이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 김병준 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면담하고 바로 이어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시종일관 김병준은 안 된다, 나나 김병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이런 입장을 통해서 계속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압박 국면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일종의 더 이상 이미 최고위원회까지 통과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권성동 사무총장도 그렇다고 이미 최고위원까지 통과된 인선안을 다시 뭐라 그럴까요? 번복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 대표마저도 역할을 바꿔라, 선대위 밖으로 나가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김병준 위원장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만나서 힘을 실어준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상임선대위원장을 계속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을 일절하지 않겠다, 사심없이 윤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결국은 김병준 카드를 버리냐 말 것이나 고민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차라리 김종인 위원장을 버리겠다라는 강한 이 속내를 이제 완전히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을 중시해서 후보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 맥락 안에서 선대위 총괄위원장에 오면 가능하지, 아니다, 내 주장이 옳다, 김병준은 버려라 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직 복귀는 이제는 이제 한 51%는 건너가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 라디오에 나와서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한테 김병준 버려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의 특명을 받아서 마지막 벼랑 끝 전략으로 경고를 한 메시지라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굽히지 않고 이 비밀리 회동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또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런 상임선대위원장 그냥 수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말이죠, 이렇게 윤석열 캠프 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히 표명했다라고 하는 점은 그리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일체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걸 보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김병준 카드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병준 위원장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이후 선출직 임명직 일체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심없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리고 윤 후보와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적지 않은 대화를 했고, 이분 같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윤 후보를 제가 무엇을 하든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局면에 본인 스스로가 빠져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임태희 전 의원이 윤석열 총장, 김종인 위원장
두 분들을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두 분들의 이 지금 갈등 관계를 보면서요. MB와 박근혜를 보는 것 같다. 중간에 통역사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누굽니까? 지금 현재 임태희 의원의 경우에는 MB 때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박근혜 관계를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임 전 실장을 총괄 상황실장에 임명하려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설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어제 TV조선에서 보도를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태희 전 실장이 오늘 어젯밤에 CBS 라디오에서 한 얘기를 보면 본인이 윤석열과 김정인 회동 등에서 들었던 느낌은 사람마다 말하는 방법, 즉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요, 우리 외교관이 일본 외교관하고 협상할 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다면은 우리는 된다고 보고하는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윤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시키겠다. 김병준 위원장 장점은 이렇다고 얘기하면 김정인 위원장이 특별히 반대한다라는 말을 안 한 채 대화가 끝나면 윤 후보는 같이 가는 걸로 확신을 가지는 반면에 김정인 위원장은 내가 끊임없이 주문한 그것에 대한 답은 아직 안 내놓았는데 마치 합의된 것처럼 한다고 불쾌한다. 이렇게 서로가 잘못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본인이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당 대표가 만나면 상당 부분 요동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유정복 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우리가 통역사 노릇을 제대로 안 하면 큰 사고 나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라면서 윤석열, 김정인 두 사람의 대화와 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보면 꼭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시기에는 명확하게 중간에서 누군가가 좀 심부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면서 양쪽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답을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메신저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제 사실상 김병준 쪽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상당히 돌아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오후에 또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그리고 전옥현 안보정론, 그리고 전옥현의 이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